현장식의 뉴스하이킹 출연하고 있는데 제가 한 발언도 문제가 되고 뭐 패널도 문제예요, 진행자도 문제예요. 하여튼 막 그런 상황인데 나쁜 소리,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비판하는 거는 듣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다 떠나서 근데 류희림 그 방통위원장의 소위 얘기하는 청부 민원 의혹.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고발사주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신의 지인과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사주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뉴스타파가 첫 보도를 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네, 긴급심의 대상이에요? 긴급심의 대상이 아니라 아예 논의를 안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야권 추천 위원들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네. 해촉이 됐죠. 바로 해촉이 돼서 그러니까 9명이에요. 전체 위원이 9명인데 통상적으로 여태까지는 6대3 여야가 6대3 정도의 구도로 돼 있었는데 지금 방심위원회 위원 구성은 6대1이에요. 맞아요. 6대1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추천, 대통령 추천 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2019년에 2018년에 방심위원회의 팀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46건의 대리민원을 냈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팀장이 그때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갖고 이 팀장이 해고를 당했는데 이 팀장이 그때 억울해했죠. 나 시켜서 한 건데. 억울해했지만 어찌됐든 해고를 당했는데 이분이 해고 무효 소송을 내요. 법원에. 그래갖고 제가 그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당연히 뭐 해고 사유가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그러면서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방심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훨씬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부정한 방법의 대리민원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고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런 취지로 판사가 판시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꾸짖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어쨌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팀장은 해고가 됐죠. 해고가 되고 법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라는 게 판시가 된 건데 이번에는 이제 방심위원장이 직원도 아닌 방심위원장이 본인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냈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277건 중에 정상적으로 들어온 민원이라고 본 거 한 65건 빼고 그러니까 한 210여 건 중에 절반 정도가 유일임 위원장과 관련된 인물들이 냈는데 저희가 이거 제보를 받아서 민원을 분석을 해보니 똑같아요 내용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 샘플을 만들어서 돌렸다는 거잖아요. 거의 복붙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의 가족 집단이 있고 유일임 위원장이 전에 근무했던 경주문화 엑스포 이쪽이 있고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있는 문화수련원의 관계자들이 있고 그리고 뭐 YTN 관계자들이 있고 MBC의 관계자들이 있고 뭐 이래요. 보는데 저희가 보니까 유일임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되기 전에 했던 일이 이제 미디어 연대라는 보수 이제 언론 단체잖아요. 언론 시민 단체. 근데 미디어 연대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민원의 순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9월 1일에 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흘 뒤인 9월 4일에 국회에서 이동관 그때 당시 방통위원장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장제원 의원과 얘기하면서 뉴스타파 폐간해야 된다. 중대한 국기문란 뭐 사범이다. 이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해야 된다라고 뉴스타파 그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요. 그게 오후 4시 반쯤인데 한 1시간 뒤쯤부터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민원 내용과 일시 이것도 다 확인해 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우연이야? 5시 한 3, 40분부터 관련 민원이 처음 들어와요. 근데 저희 뉴스타파 보도는 대선이 끝난 지가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던 게 갑자기 쏟아지기 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짰구나. 이거 짰구나. 짰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똑같은 형태의 민원이란 거 있잖아요. 민원이란 게 있는데 타임라인으로 딱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민원 내용이 되게 허접하거든요. 한 문장짜리. 네. 지난 대선 당시 뭐 김만배와 신앙님이 뭐 나눈 이 뭐 허위 보도를 인용 보도한 걸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타랑 뭐 그냥 복사에다 복붙한 복분 민원인데 이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샘플 만들어. 미디어 연대 지금 공동 대표이자 네. 유일인 방심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인데 예. 이분이 그럼 뭐 하던 분이냐? 예.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이더라고요. JTBC 기자예요? 아니요. 어디? 제가 이제 기자를 하기 전에 예, 2007년에 뭐 방송이 아까 말린 인간 방송위원회에서 근무를 할 때 예. 이분이 그때 대구 사무소장이었어요. 아. 사무소장이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방심위의 심의국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심의국장을 지냈다는 얘기는 이 유일임 위원장이 사실은 기자 출신인데 방심위의 그런 심의 업무를 어떻게 잘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민원이 만약에 기획되고 사주된 것이라면 그 초기에 이 민원 그 그림을 짤 때 이 네. 방심위 국장 출신 이분 박모 대표인데 그 미디어 연대 또 대표예요 둘이 대표인데 이분이 민원을 처음 낸 내용 그대로 네. 전파가 됐습니다. 여기저기 네. 전파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네. 유일임 위원장의 가족을 알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유일임 위원장의 아들한테 자 이렇게 전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네. 되지 않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예, 하면 예. 보면 그렇다면 유일임 위원장이 이건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예. 상식적 눈높이에서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예.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예.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예. 저 사실 누굽니다. 그때 근무했던 누굽니다 하면서 예. 사실대로 밝히자라고 예. 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으시고 이분이 양심 고백할 생각은 있으세요? 글쎄요. 예.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하여튼 이분이 시작인데 예. 되게 심각한 것은 방심위 국장 출신이 개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우연이라고 보기 더 어려운 아니 지점이죠. 대단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대단히 조직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장에서 뭡니까 상임위원장인 네. 그 과방위원장인 이제 장제원 의원과 당시에 방통위원장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간에 주고받은 내용인 것이고 네. 그 뒤로 1시간 뒤에 쭈루룩 민원이 집중됐는데 그 민원의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고 그리고 그 뭐 오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렇죠. 비슷하다는 것이고 근데 알고 보니 이걸 제일 처음에 전파한 인물이 바로 방송이 대구 사무소장 출신의 네. 보수적인 언론단체인 미디어 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더라. 그렇죠. 이거 범죄인데요. 이게 범죄 아닙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는 네. 유일임 위원장은 지금 고발이 돼 있잖아요. 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네. 여기 이제 제 5조에 네. 보면 과징금 등의 이런 법적 제재, 행정 제재를 하는 사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예. 나랑 관계 있는 누구 지인이나 이제 가족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충돌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자기가 위원장이니까 뭐 자기가 셀프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예.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고발이 돼 있는데 있고. 수사가 안 되고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도 돼 있고 경찰에 고발도 돼 있는데 지금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배당했냐면 네. 유일임 위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을 하고 예. 이 공익신고자를 찾아달라, 제보자를 색출해달라. 얘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거는 유일임 위원장이 고발을 한 거예요, 사실상. 예, 예. 방심위 명의로 했는데 예. 자기 사건인데 왜 방심위 명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어쨌든 그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럼 검찰로 치면은 그러니까. 양천경찰서는 검찰로 치면 일반 형사부예요. 예. 형사부에다 한 거고 예.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특수부입니다. 특수부죠. 예. 근데 이 특수부는 이 반부패 수사대는 지금 압수수색을 했죠. 네. 압수수색을 해서 방심위 압수수색을 해서 제보자 찾기에 예. 들어갔고 예. 양천경찰서는 그저께인가요? 예. 이제 그 고발을 했던 이제 예. 민주당 그 고민정 의원을 예. 고발인 조사를 사실은 마지못해 한 거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니 마지못해 한 건데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한 수사인가? 왜 같은 사건을 분리를 했지? 네. 한 군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